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일제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일제지가 지금 3월 14일 날 오늘부로 이제 거래가 정지를 당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 이유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이 리포터를 한번 작성해 왔어요. 국일제지가 일단 뭐 산수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국일제지가 지금 시총이 한 1000억 정도의 거래가 정지됐죠. 신용이 한 2.36 정도 나오고 있고, 자, 여기서 또 외국인이 또 7.3% 정도 지분이 늘었어요. 자, 이 국일제지 하면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요 며칠 사이에 굉장히 엄청난 큰 일이 많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자, 국일제지가 보면은 이 더 하이키 커런시라는 이 대부업이죠. 뭐 속된 말로 뭐 사채업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대표한테 이 국일제지 최 대표가 한 원금을 한 200억 정도를 빌렸나 봐요. 그리고 또 뭐 이자가 한 24억 정도 있었는데 이 합계가 22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대표라는 사람이 이 담보권 이 주식을 받은 걸 가지고 이 전략 매도를 해버렸어요. 그게 2023년 3월 6, 7, 8일 3일 동안 이 611만 주를 전략 매도를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이 금액이 220억 정도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690만 주를 만 10만 690만 주까지 던져가지고 이 보면은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300만 주 정도를 이 한 주당 이 1760원 정도의 매각을 해야 매도를 해야 이게 229억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 보면은 그때 가격대가 한 1960원, 1960원까지 갔었어요. 6, 7일이. 그러니까 나머지 뭐 여기 거의 뭐 하한가 맞은 날이 1300원 정도 되니까 최소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도 뭐 1760원에 요 이자까지 다 해서 229억 정도를 전략 매도했다. 일단 최 대표가 국일제지 최 대표가 지금 이 사채업자한테 빌린 200억 정도는 나갈이 됐다. 해결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최 대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 수가 4,100만 주 정도 돼요. 여기서. 그리고 사채업자한테 이미 1,300만 주를 이제 전략 매도 시켰으니까 이 나머지 이 DK1 이 김 대표한테 경기도 안양시 무색맞기일이죠. 여기 제가 2번 정도 가봤는데 이 DK1 김 대표한테 1000만, 10만, 100만 이 980만 주를 또 1차적으로 경영권으로 주식 담보로 주식을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 DK1 이 김 대표가 주식을 1343원에 이 전략 매도를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또 130억 정도 돼요. 근데 최 대표가 받은 금액이 98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익을 한 30억 정도를 챙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같아요. DK1이 뭐 사업자 등록증 정도 있는 연매출 5억 정도 되고 순이익이 1년에 3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하는 이 페이퍼 컴퍼니를 가진 이 김 대표가 1343원에 이 주식수 988만 5천 주를 전량 매도해 버리니까 130억인데 이 국일제지 최 대표한테 준 돈이 98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 차익으로 30억 정도를 챙겼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것은 상당히 법적으로 공방이 좀 생길 가능성이 조금은 없지 않아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서 이 국유재지 최 대표가 이게 745만 5천 주를 이 1344만원에 또 전량 매도를 해버립니다. 여기 6, 7, 8 이런 날에 계속 13일까지 이것 또한 돈으로 계산해도 한 100억 정도는 또 챙겼어요. 국일제지 최 대표가. 그러면은 이 국일제지 최 대표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이 한 100억 정도 현금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이 DK원 김 대표하고 최 대표하고 어떠한 관계인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여기 둘이 합치면 한 230억 정도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왜 230억을 얘기 안 하면은 여기 보면 전환사채 미지급이 있어요. 이 미지급이 지금 230억이라는 얘기죠. 과연 이 돈을 갖기 위해서 이런 무리한 수를 썼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대부업 이 대표 쪽에는 아가리가 된 거고 이 DK하고 최 대표가 지금 이 주식을 파는 게 지금 과연 230억 정도가 되는데 과연 전환사채 미지급 이 전환사채금을 갚으려고 하는 어떠한 작전이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나중에 지금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4,100만 주 정도 되는 이 구기재지 최 대표가 지금 잔여 물량이 2천만 주에서 한 2천만 주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약간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자, 구길재지 같은 경우는 지금 소액 주주가 4만 8천 명 정도 돼요. 그리고 지분이 한 67.87% 정도 되고. 근데 여기서 굳이 이렇게 무리한 수를 둘 필요가 있냐? 그게 참 의문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채업 하시는 분은 나름대로 이 대부업의 그런 좀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있겠죠. 물론 200억을 빌렸는데 이자가 23억이다. 좀 부당한 것도 있겠지만 일단 전략 매도했으니까 뭐 나가리 쳤다고 해도 그런데 이 전환사채를 굳이 230억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되냐? 전환사채 미지급되면은 유상증자가 안 되나요? 또 굳이 이 장내에서 주식을 매도를 할 필요가 있었냐는 거죠. DK1하고 뭐 빅딜이라고 있거든요. 장이 끝났을 때 바로 주식을 막교환하는 그런 빅딜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렇게 소액주주 4만 8천 명한테 무슨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은 어떠한 뭐 사연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명동 뭐 사채업자다 이런 불필요한 얘기는 할 필요는 없어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대부업이 여기서 보면 더하기 커런시라는 대부업이거든요. 이게 뭐 명동 사채업자다 이런 거는 좀 속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사채업, 이 대부업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 DK1이라는 이 김 대표, 경기도 안성시 무생막길 이쪽에 지금 이분하고 어떤 관계인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사업장이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은 거의 100%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세 차익은 거의 30억 정도 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 최 대표가 갖고 있는 돈도 지금 한 평균 100억 정도 갖고 있다. 그리고 DK1이 지금 130억 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전환사채 미지급이 230억 정도는 지금 빨리 갚아야 될 돈이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런 무리한 수를 숨어서 거래 정지가 당했다. 좀 안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국일 제지하면 국일 그래피라는 또 우리의 또 새로운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있거든요. 또 충남대 교수님이 또 국일 그래피는 이사로 있고 충남대 많은 교수분들이 지금 카이스트 교수분들하고 연동을 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정부 정책에서도 아마 이런 쪽에 많은 또 자금을 또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은데 이렇게 지금 안 좋은 상황까지 왔다. 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최 대표라는 이 양력을 한번 봤어요. 경력을 1986년도 정도 되는데 이 나이로 계산하면 60세 정도 되거든요. 60세 정도 되면 옛날로 얘기하면 한갑이죠. 뭐 이제 뭐 인생 연륜은 뭐 거의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 육군 사관학교를 나왔어요. 육사 정도 나왔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육군 사관학교 갈 정도면은 굉장히 뭐 엘리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소위 정도 가기 위해서는 꼭 시험만 합격돼서 소위 갈 수가 없습니다. 인성교육부터 해서 굉장히 막 또 그 관할에 뭐 어떠한 추천서가 굉장히 많이 필요를 해요. 거의 인성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시험하고 뭐 체력 이런 걸로 보지만 정신적인 감정까지는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86년도 이때만 해도 전두환 정권인 것 같습니다.
전두환 정권 아니면 노태우 정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1990년도 넘어서 노태우 정권 때 군대를 갔으니까. 자,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국일제지가 2002년도에 여기 입사를 했는데 이게 2002년도 월드컵이었거든요. 그럼 거의 한 20년 전에 국일제지에 입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국일 그래페인은 한 4년 전에 창업을 했었고 종업원이 6명 정도 되는데 여기 국일 그래핀이 이게 어떤 회사냐면은 지금 이 충청도 쪽에다가 지금 공장을 짓거든요. 지금 예정지라고 지금 돼 있어. 지금 경기도 성남시에 있죠. 이게 지금 공장이 충청도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 공장을 지금 건설하고 있어요. 지금 4년 만에 건설하고 있고 이 구글 엔지니어 분들하고 지금 미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구글 엔지니어 분하고 미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어렵다고. 우리가 저도 뭐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뭐 잘못되고 이런 건 거의 다 구글은 100% 이메일이에요. 뭐 우리나라처럼 뭐 AS 뭐 콜센터 이런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글하고 어떠한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고 구글에서 엔지니어 분이 한국에 왔다. 이렇게 답사가 왔다.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국일 그래핀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전환 사채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게 지금 210억밖에 안 돼요. 지금 이때 금액이 여기서 보면 문제가 많으면 주봉 차트를 봤는데 2021년도 이때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020년도부터 해서. 근데 여기가 주가가 이 최저점이 한 4,000원대였거든요. 4,000원 정도에 1억 2천만 주 정도 되면 이게 한 4,000억 정도 시총이 간 상황이었다고요. 4,000억에 30%만 해도 한 1,200억 정도의 이 최대표의 가치가 있었다고. 1,000억 정도에.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유상증자 등등 해서 굉장히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3,500원 이 사단이 일어난 것은 바로 이때인 것 같아요. 이게 4,000원 여기 그리고 이게 3,200원 여기서 이제 살짝 올려서 이제 4,000원까지 올리고 여기서 이 속임수를 쓴 것 같습니다. 보통 속임수가 여기서 많이 당해요. 이게 3,000원에서 4,000원까지 끌어올려서 다시 어디까지 간다? 5,500원까지 간다고 해놓고 급락에 나와버렸죠. 여기가. 그래서 이게 2,500원까지 떨어지니까 이게 여기서 아마 뭔가 이 사단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여기에 좀 패닉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쪽 사항이 여러 가지 지금 안 좋은 건데 이때 또 타이밍이 지금 3월 13일 거래 정지되기 어제 외국인이 분명히 3% 정도밖에 안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외국인이 지금 국일제지를 매수를 했어요. 보면은 지금 한 1%밖에 안 됐는데 7%라는 거죠. 간 이거 어디를 통해서 제가 샀나 보니까 이 JP 모간을 통해서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UBS가 계속 저는 눈에 거슬립니다. UBS가 왜 이렇게 많이 사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분 한 5%를 사들이고 있어요. 요걸 돈으로 좀 환산을 해도 한 50억에서 한 100억 정도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물이 외국인일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은 또 이 최 대표하고 어떠한 관련이 있는 건지 그러면은 최대한 제가 봤을 때는 이 DK1 이 김 대표 페이퍼 컴퍼니가 100% 맞아요. 제가 2번이나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130억 정도 지금 현금이 있죠, 이분이. 그 다음에 국일제지 최 대표가 지금 1343원에 주식을 매도했으니까 한 100억 정도 있죠. 그러면 130억하고 100억 정도 230억 있죠. 근데 외국인이 거운머리 외국인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최소한 샀다는 거면 이게 뭔가가 이 돈이 그 사이에 회전을 했다는 건 또 있겠죠. 여러 가지로 돈을 빼 돌렸을까요? 하루아침에 어떠한 걸로 인해서 130억을 이렇게 외국으로 세탁을 했을까요? 간 이 130억이라는 돈이 다시 이쪽으로 외국인 지분으로 인해서 들어왔다. UBS 증권이나 JP 모간인데 이쪽을 통해서 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최 대표가 이 법적으로도 약간 문제가 있어요. 지금 물론 뭐 이 사진을 열어서 뭐
거래 정지나 뭐 여러 가지로 이유를 밝혔지만은 이렇게 장내에서 최대 주주가 매각을 하기 전에 공시를 냈어야 되는데 최대 주주는 단 한 주도 이렇게 주식을 매도했을 때는 공시를 내야 돼요. 한 주라도 5%가 넘으면 이제 주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주라도 팔면 매도를 해야 돼요. 근데 4.999는 주주가지만 공시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모르게 이 외국인하고 이 DK1하고 이 페이퍼 컴퍼니끼리 자금 세탁을 하지 않았을까. 최 대표는 지금 100억 정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국일 제지가 이 다른 거는 몰라도 지금 이쪽에서 무엇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국일 제지의 이 국일 제지에 이 그래핀 사업이 앞으로 상당히 막강해야 되는데 충청남도 아산시로 지금 나와 있죠. 공장 예정지라고 있는데 이 국일제지거든요. 지금 성남시로 돼 있는데 여기로 지금 중원구로 돼 있는데 이게 아산시로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 평택항하고 조금 거리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게 아산시로 감으로써 이 그래핀에 대해서 좀 어떠한 이제 사업성을 맞춰 가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 이 거래처가 어디냐면은 이 구글하고 두 번째는 영국 쪽에서 지금 잉글랜드 쪽에서 지금 아니 미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12가지 정도의 이 거래처가 이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 하면 역시 또 투자본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모든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국일 그래핀이. 그래서 이 48,000명이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2,000원도 중요한데 사실 이게 주가가 2,000원이든 뭐 1,000원이든 800원이든 우리 소액 주주는 주가가 하락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아요. 중요한 건 이 거래 정지가 당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도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거기 뭐 경기도 안성시까지도 갔다 오고 뭐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까지도 갔다 오고 그런 또 갔다 오는 그 기간 동안 이 갔다 오고 나서 이런 노력들이 이 거래 정지가 됨으로써 굉장히 우리가 자괴감이 느는 거죠. 모욕도 있지만 자괴감, 내 스스로가 굉장히 한탄스럽죠. 이 48,000명이 이런 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자괴감에 들 필요는 없다. 최 대표가 이 육군 사관학교를 1986년도에 나왔는데 제가 1990년도에 넘어서 군대를 갔지만은 그때 전두환 정권과 이 뭐 노태우 정권, 이 군사 정권이었거든요. 굉장히 그 보수적인 면이 아주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미 연세가 60세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얼추 생각을 해봐도 자 저보다 이 10년 가까이 연배이신 분 이분이 과연 이분이 지금 뭐 그 주변에 골프장도 많은데 골프장도 많아요. 한 이분이 지금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유상증자도 있고 뭐 빅딜도 있고 그리고 주식수가 1억 2천만 주인데 여기서 뭐 5천만 주 정도 유상증자를 한다고 해도 뭐 기업에 큰 문제가 없어요. 뭐 다른 건 한 뭐 10억 주 정도도 되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50억 주가 되죠. 예, 그러니까 1억 2천만 주 정도 되는 것은 뭐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해서 거래 정지까지 시키고 법적으로 약간은 뭔가가 좀 공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48,000명이 소액 주주가 지금 굉장히 손실을 봤기 때문에 최소한 2천억에서 한 3천억 정도는 지금 손실을 봤어요. 지금. 날라갔죠. 공중분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저 스스로도 자괴감이 들어요. 방송을 하면서. 그리고 저 때문에 뭐 손실 보신 분들이 참 마음 상한 거에 대해서도 저도 뭐 어떻게 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해결할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뭐 여기서 뭐
잘났니 못났니 이거 따져봤자 목만 아프고 심적으로 마음만 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국일 제지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매수를 했죠? 바로 이거죠. 국일 그래핀을 보고 매수한 거죠. 지금 이 성남시 중원구 여기 이 건물도 거의 한 층 정도만 임대를 해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임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보증금과 월세가 나가야 돼요. 그때 이런 것을 좀 차감해서 여기에 경기도 충청남도 아산시에다가 땅과 이 건물을 또 지어서 많은 장비를 또 투입을 해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600억 정도의 이 영업 손실을 난 거야. 이 투자하다 보면 사업하다 보면 투자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 또 엉뚱한 일이 또 생기죠. 또 안 좋은 소리지만 한국 타이어가 불날 줄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 금액이 한 400억 정도 날라갔죠. 근데 지금은 정부에서 좋게 보지는 않죠.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근데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엉뚱한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 영업이익이 한 600억 나갔죠. 또 한 200억 정도 손실 봤죠. 그러니까 이 최 대표가 심적으로 한 1000억 정도의 지금 영업 손실이 나니까 이 1000억을 어떻게 갚아야 되나 하는 생각에 지금 무리수를 좀 둔 것 같습니다. 또 이 장고 끝에 악수 나온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장고가 약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특히 전환사채가 지금 계속 연기가 되면서 이 미지급된 상태. 이때 최 대표가 나름대로 이 자존심에 이 스크린에 가서 이 무리한 수를 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사람이 좀 너무 이렇게 마음이 좋으면 안 돼요. 가끔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좀 뻔뻔해. 저도 상관없습니다. 싸다고 한 대 맞는다고 내가 죽지를 않거든요. 주먹으로 내가 한 대 맞는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총을 맞으면 죽죠. 미국은 총기 사건으로 하루에 80명이 죽어요. 물론 인구가 4억이 넘지만. 근데 미국이 총기를 규제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총으로 인디언을 다 내쫓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겁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총을 항상 소유하는 이유가 겁이 많으니까 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겁이 없거든요. 자, 우리나라 총기 소지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경찰서 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 최 대표가 육사를 나왔는데 군사정권, 전두환 정권 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산시에다 그래핀 공장을 짓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1000억 정도 영업 손실이 나면서 이런 사단이 일어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이 사들이고 가장 아까운 가장 지금 답답한 것은 이 DK1 이 김 대표가 이분이 여성분이에요. 또 이 한 100평 정도 갖고 있는 이 졸업식 건물에 과연 스포츠 용품을 팔면서 1년에 5억 정도 매출과 1년에 순이익이 300만 원인데 이 100평당 월세가 한 150만 원 정도 줘야 돼요. 근데 거기 한 200평 정도를 따져도 월 300만 원 정도를 내면 1년에 3,600만 원의 월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1년에 300만 원이 순이익이 남는다. 좀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 30억을 단 이틀 만에 벌었어요. 한 2, 3일 만에 30억을 벌었어요. 이게 상당한 무엇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그리고 어떻게 1343원에 전량 매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살 수 있는 가격은 이 1000원대 아래였죠. 830원이 저점이라고 제가 방송하기 전에 계속 말씀드렸죠. 830원. 830원을 찍고 올라와 줘야 될 가격이 2,300원이에요. 지금. 2,300원을 와줘야 되거든요. 830원에서 2,300원 와줘야 돼요. 이 타이밍에 지금 올라와 줘야 될 상황이거든요. 2,300원에. 근데 2,300원에 와줘도 여러분들이 이 48,000명이 손절 못합니다. 이게 지금 손절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산 가격은 4,000원에서 5,000원이에요. 지금 계좌 마이너스 50%가 아니에요. 지금 70% 80%인데 어떻게 지금 여기서 손절합니까? 2,300원 와도 손절 절대 안 합니다. 저 같아도 손절 안 해요. 차라리 1,000만 원 다 날리면 날렸지. 절대 손절 안. 2천 다 날리면 난리죠. 영화 타짜 보면 2억 그냥 죽죠. 왜 죽습니까 우리가? 근데 여기서 절대 죽지 않아요. 왜냐면 다 날리면 날렸지 절대 이 국일제지의 주식을 손절하지 않습니다. 물타기 하면 물타기했죠. 그 이유는 사업장 소개가 그래핀이라는 회사가 국일제지 최우식 대표가 지분 100% 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이건 지금 건들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래핀은 아직 손을 안 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공장을 아산시에다가 건설하고 여기서 구글하고 어떠한 매출액만 이루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면 이게 상장될 가능성이 있어요. 국일 제지는 버리고 그래핀이 상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오늘의 팩트예요. 저는 여기까지 보고 있다는 거죠. 혹시 유튜브에서 국일 제지에 대해서 안 좋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 다 나가리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으로 인해서 돈을 받아서 여기에서 어떠한 매출만 이루어져서 구글하고 어떠한 계약만 딱 썼다 그러면 연 매출 한 3억까지만 나온다. 보통 30억은 나와줘야 이 상장할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매출만 딱 이루어지는 순간 구글 그래핀은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상장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 작전일 수도 있다. 이 플레이죠. 어떤 계획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채업, 명동 사채업, 조폭,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여기서는 나가리 된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이 다 담보권 잡고 정리한 거예요. 중요한 이 DK원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최 대표가 지금 100억 정도 갖고 있다. 이게 오늘 포인트인데, 이 전환사채 미지급 230억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그리고 그 외국인 7.3%도 뭔가 이 페이퍼 컴퍼니가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국일 제재에서 좀 더 속상해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 소주 드시고 또 맥주 드시고 또 라면 드시고 이래봤자 속만 쓰래요. 그러니까 본업에 충실하시고 또 항상 마인드를 가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이 가오가 남자는 특히 가오가 없으면은 끝장입니다. 가오가 좀 심하면 어떻게 되죠?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허풍이 되는 거죠. 자기 능력에 맞는 이 가오가 딱 있어요. 내 능력에 맞는 가오는 뭡니까? 열심히 면도 깨끗하게 하시고 세수 이발 자주 하시고 옷 청결하게 세탁기 돌리시면 됩니다. 자, 오늘 9.1 제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팍팍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